운전하다 보면 항상 헷갈립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단속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운전할 때마다 항상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런트 타이거입니다. 안전운전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헷갈리는 운전 상식이 있는데요. 회전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주차할 때 이곳은 가능한 곳인지, 교차로 우회전 지나가도 될지 안 될지 정말 헷갈립니다. 위반한다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헷갈리실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다가는 교통 위반이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일단 진입할 때입니다. 들어갈 때 좌측 지시등을 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차량들이 좌측 깜빡이 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데요. 단속하게 되면 이것도 엄연히 과태료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일단 들어갈 때는 무조건 좌측 깜빡이, 그러니까 내가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셔야 되고요. 이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한 다음에 진입해야 됩니다. 통행할 때는 왼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가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 나가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오른쪽 깜빡이, 우측 지시등을 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진입할 때 발생할 수도 있고요. 회전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실 비율은 8대인데요. 그러니까 진입한 차량이 80%, 회전하면서 부딪힌 차량 20%. 물론 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더 과실이 크게 매겨지기 때문에 회전할 때는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차할 때 매번 헷갈립니다. 어떤 곳에는 잠시 주정차하는 것 봐주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예 주차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도로에 그어져 있는 표시 때문입니다. 자, 일단 흰색 실선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가능하고 정차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너는 지켜야 되겠죠.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 만약 이 선에 대한 정보를 모르신다면 주차가 가능한데도 잠시 주차하거나 정차해 놓고 있는 동안 가슴만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가능하고 정차도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바뀝니다. 노란색입니다. 황색 실선인데요. 여기에는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정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주차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에는 보통 11시 반부터 1시 반 정도까지는 이런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요일에 따라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색깔이 노란색이다, 황색 실선이다, 한 줄입니다. 이곳에서는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차나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차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선이 아닙니다. 점선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표시되어 있는 점선인데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점선,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차는 안 됩니다. 잠시 내려서 물만 사오려고 하는데 주차 위반될까봐 걱정일 때 많습니다. 또 잠시 내려서 물건만 들고 올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선이 황색 점선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5분 이내에는 정차 가능합니다. 5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같지만 실제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용물을 보기 위해서 내려야 된다면 5분 이내에는 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차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잠시 용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색 점선, 황색 점선에서는 가능하다. 이 정보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중 황색 실선입니다. 두 줄로 그어져 있는 노란색 실선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지라는 것은 100% 금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카메라도 단속하고요. 공무원도 계속 돌면서 단속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 제도가 실시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두 줄로 그은 노란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에서는 주차 안 된다, 정차도 절대 금지된다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 다시 해볼까요? 흰색입니다. 흰색 실선, 주차, 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차하셔도 되고 정차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매너는 지켜야 된다. 황색, 노란색입니다.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 주차, 정차 가능하다. 다만 주차 안내 표지판 꼭 확인해야 된다. 황색, 점선입니다. 끊어진 노란색 점선 5분입니다. 정차 가능하고요. 두 줄로 그어졌다. 이때는 안 됩니다. 노란색, 이중 황색 실선, 주차, 정차 절대 금지된다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전방에 빨간불인데 우회전 가능한지, 전방에 파란색인데 우회전 가능한지, 단속되면 왜 내가 단속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앞에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시정지한다는 것은요.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일시정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는 것이 일단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인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보행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입니다. 이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혹시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확인 이후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자, 보행 신호가 녹색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정지해야 되고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입니다. 이때 보행 신호는 적색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고요. 그런데 건널목 신호가 녹색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헷갈릴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 빨간불, 당연히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겠죠. 멈추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언제 신호가 바뀌나 차량 신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양옆에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상관없습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보행자가 없다. 이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자, 우회전 중 차량 신호도 녹색불, 보행자 신호도 녹색불입니다. 내 차는 이미 우회전을 시작했는데 보행자가 건너편에서 막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적발된다면 바로 벌금입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건너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이곳은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안전운전 하겠다는데 뒷차들이 빵빵거립니다. 뒤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클락션을 빵빵거리면서 울리는데요. 한 번, 두 번 울릴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울릴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린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뒷사람 차 배려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난다면 모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뒷차 계속 빵빵거리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경적을 울리는 행위 법에 걸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될 수 있는데요. 계속 클락션을 울렸다, 위협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것이 인정됐을 때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 오토바이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